평화를 이어가는 여정, 피스튜브의 찾아가는 인터뷰. 반갑습니다. 이원영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국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피스튜브 찾아가는 인터뷰에 함께 해주실 분, 이분은 여러분들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시죠. 지난 국회에서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거기에 들어가셨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미 외교특사단으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싱크탱크 의원들을 두루 만나셨다고 또 들었는데요. 한반도 평화 이것에 대해서 의원 외교, 공공 외교 활동을 또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이었죠. 미국 연방 하원에서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 수권법안 수정안이 가결이 됐었는데요. 이때 물밑에서 공공 외교전을 펼쳤던 정말 그 숨은 주역 중에 한 분이라고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 연구단체죠. 한반도 평화포럼의 연구 책임 의원이시고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아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님이십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스튜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평화를 잇는 시간. 평화는 우리 모두 손맛 잡고 이어져 있을 때, 소통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화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 손맛 잡는 방송 피스튜브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보시니까 참 낯익은 분이시죠? 저는 사실 이재정 의원님이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기억났던 장면이 처음에 국회의원 하실 때 네. 표창원 그 당시의 후보님과 이재정 후보님 두 분이 댄스하던 장면. 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포털에 연관 검색어로 한동안 댄스가 떠 있어서 그래도 평화 전문 의원, 정책 전문 의원, 또 권력기관 개혁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데 좀 난망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네. 그게 정말 좋았던 것이요. 국회의원 이러면 정말 딱딱하고 어렵게 토론하고 정말 남을 공격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즐겁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정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이겠구나. 오히려 전 이렇게 다가왔었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전 같은 카메라에 박제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이런저런 시간들을 다 들춰볼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웃이거든요. 울고 웃고 화도 나고 그런 상황들에서 각자 역할을 찾아나가는 건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예.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시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했는데요. 이번 국회에 들어오셔서도 이번에 상임위 배정할 때 1순위로 외교통일위원회에 지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꼭 이렇게 그 1순위로 외통에 지원하셨다고 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를 설명 주실 때도 말씀 주셨는데 남북 경협특위 20대 국회에 들어갈 때도 정말 경쟁 치열했거든요. 예. 제가 다른 경력으로 이제 다른 선배 의원님들을 앞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더 네. 해안 그리고 또 고민 깊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당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준비하고 있던 비례대표 의원 이재정으로서는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예결특위 위원 자격을 포기하겠다. 남북 경협특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실제 예결특위에서 빠졌습니다. 예결특위를 포기하고 예, 맞습니다. 어. 다들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이다. 지역구 정치를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결위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굉장한 이상이거든요. 외통위는 전통적으로 다선 의원분들이 많이 하셨죠. 이낙연 대표님 계십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계십니다. 지금은 장관님이시지만 이인영 의원님이 제 왼편 자리에 앉아 계셨고요. 오른편에는 전해철 의원님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위축될 만도 하잖아요. 네. 제가 생각한 건 블루오션 정말 바지런히 몸 움직일 수 있고 적극적 고민을 그분들은 이제 긴 통찰력으로 바라보실 때 바로 앞에 닥친 일을 내 몸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의 의원이 사실은 외통위에 그간 부족했다. 그래서 너무 중진 그렇죠. 중심으로만 되어 예. 있으니까. 실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외교부 외교 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원도 젊어졌고 의원실도 한층 젊어진 일꾼으로 꾸려져 있어서요. 예. 외교부에서 그간 조금 부족했다, 외통위에서 조금 부족했다 싶은 것들, 통일 과제에서 조금 부족했다 싶은 관점들을 저희가 그 간극들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자 나섰습니다. 법안 물으셨는데요. 법안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도적 근간, 정책적 근간을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골격을 만드는 건데요. 예. 법안 어떤 특정 법안을 뭐 1호 법안이다 해서 그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한 것들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국회는 정치력으로 사회적 갈등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과감히 던져가면서 그것들을 네. 갈무리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리드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역할을 외통위에서 하면서 필요한 정책도 수립하고 또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국민과 함께 상의하면서 마련해갈 생각입니다. 예. 역시 그 정말로 외교통일위원회 이러면 딱딱하고 굉장히 어르신들 중심의 상임위처럼 이미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재정 의원님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외교통일위원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이었죠.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것을 촉구하는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국 연방 하원에서의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이었죠. 그래서 전체 그 회의에서 구두 표결에서 이것이 가결이 돼서 상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2020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당초에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다라는 소식이 예. 전해 오던 당시에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은 트럼프 행정부에 각을 세울 것만 같았던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로칸나 의원이 예, 예. 종전선언 결의안을 미 하원에 제출했다는 예. 소식도 함께 들려왔었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우리 당사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세계 역학관계에서 벌어졌던 6.25 당시 한국전 당시도 떠올려 본다면 그 갈무리를 해야 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선 더더욱 첨예해진 외교관계 안에 미국이란 나라는 저희가 계속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정전협정이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럼요. 예. 국제법적인 역할이 있는 그렇죠. 당사자입니다. 그럼 미국에서의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에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제안을 했다. 굉장히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네. 제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방미를 계획했었고요. 그 결의안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이후에 국방수권법이라는 법안을 통과하는데 부대 의견처럼 예. 조항들이 좀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예. 현재 결의안은 추가로 동의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면서 계속 이제 국회 계류 중이지만 예. 같은 내용의 법이 사실상 국회 의결로 End to Korean War이라는 예, 한국전을 종식시킨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결의가 된 예. 겁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로. 예, 그 의미라는 것은 미국은 우리나라 이상으로 정말 의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외교 전반에 있어서 주요 이제 리더가 되긴 하지만 의회가 승인을 하고 하나씩 확정을 시켜 나간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권한을 갖기 마련입니다. 예. 그런 데 있어서 미국 의회가 의회 국가가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켜야 하며 항구적 평화 체제를 이야기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네.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는 것.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당연한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제안되자마자 뭐 거의 흡사 종북 논란 유사의 떠들썩한 여론전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이 그렇게 한가할 때냐라는 것이 또 야당의 일성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정작 우리의 동맹국 미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그 정도 선은 결의를 한 겁니다.
근데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 특히 미 동맹을 그렇게 금가국조처럼 생각했던 보수 야당에서는 여전히 그 인식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가슴이 아팠죠. 무엇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이 이루어지기, 결의가 되기까지, 의결되기까지 노력했던 여러 사람들의 그런 과정이 사실은 더 빛을 발해야 되는데요. 많이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서 전 너무 안타까워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다음 질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 네. 예, 사실 이 법안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 법안 자체가 갖는 의미도 있지만 이 법안이 제출되기까지 과정에서 사실 이재정 의원님과 더불어서 한국의 여성 평화운동 단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혹시 이 법안의 제출에서 가결까지의 과정에서 그때 무슨 의원님 혹은 다른 분들을 포함해서 그때 있었던 일화랄까요? 이런 게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는 것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에 와서 의원 외교 나름 방식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의회하고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요. 전 다시 없을 경험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결의안이 제출된 며칠 뒤 미국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뭐 내노라 하는 의원님들 여러분들을 정말 시간을 달리하면서 계속 만나 뵀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 여러 나라 정말 수십 개국의 의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실질적인 대화를 폭넓게 깊게 해봤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왜 가능했나? 국회가 달라졌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요. 제 돈 내고 안 탔습니다. 게다가 국회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여성평화운동의 주체였던 여러 시민사회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펀딩을 통해서 마련한 기금으로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성 의원 두 분, 우리 권미혁 의원님, 재훈경 의원님도 함께 가셨는데요. 저희의 숙박 일정까지 시민사회가 정말 넉넉한 재정에 뒷받침되고 있을 것 같은 의원 외교를 예산적으로도 견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갔는데 어찌되건 간에 그간의 의원 외교의 문법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통상 의전이라든지 인사말, 뭐 그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라고 형식적인 대화 몇 마디 이후에 사진 찍는 게 사실상 전부이게 한 지금 현재 의원 외교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 게 바로 우리 시민사회의 소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의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준비하라면 이제 선이 닿지 않았을 정말 핫했던 의원님들을 한꺼번에 며칠 동안에 저희 기간 동안 모두 만나뵈면서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성과를 내기 위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만나니까 실질적인 소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 버니 샌더슨 지금 바이든에게 어쨌든 양보를 하고 지지하면서 대권 후보에서는 제외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 존경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성들이 많았던 분이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미국의 통상의 의견과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에게 정말 질문을 많이 던지셨어요. 질문을 던지시면서 심지어 뭐 타미플루가 전달되지 못했던 상황이라든지 이산 가족들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하셨고 그 순간의 계기가 그 석학이자 유력 정치인 오피니언 리더가 의견을 바꾸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활동조차도 국제사회 제재 혹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외교부 반성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위해서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 같은 저의 권한과 지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하지 못했던 걸 우리 여성평화 시민사회 교류 과정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또 미국의 디아스포라의 여러 멤버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시민사회 일원들과 지속적인 소통 과정에서 마련한 자리에서야 비로소 그분을 설득한 겁니다. 영상까지 찍으시고요. 의원실에서 트윗을 올리셨어요. 그때 이제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 샌더스 의원이 예, 샌더스 의원이 저 그 트윗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직접 깜짝 놀란 올리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그런 공공외교, 사실 우리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의회와 함께했던 공공외교의 결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변화와 더해서 바로 이 공식적으로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는 상황까지도 이어졌는데요. 그 가운데는 또 우리를 동원하셨던 우리 이제 시민사회의 조직력과 기획력도 훌륭하셨고요. 또 제게 문정인 특보님과의 어떤 소통도 이제 뭐 이야기를 하셔서 또 문정인 특보님이 상당히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유사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는 소통과 다를 격이 없으세요. 그래서 미국에 함께 방미를 또 그 이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국방수권법이 제안되던 바로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방문을 했는데 우리 시민사회에서 보좌진과의 도시락 미팅을 제안을 했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식적인 창구나 직위로 가신 분들은 의원은 의원을 만나야지 하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미 의회는 보좌관들, 우리나라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역량에 기댄 정책들이 많이 입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로칸나 의원의 결의안 를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의원의 보좌진들 간에 한반도 상황을 학습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문정인 특보님이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들과 이제 소통하고 또 보좌관이 급작스럽게 잡는 일정을 오케이 하시고 그 과정에서 브래드 셔먼이라는 아태 소위원장 사실상 그 관련 소관 위원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위원장과의 또 허심탄회한 자리가 마련이 되고 그 자리에서 격없는 대화, 문정인 특보님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대표들 모두가 아우를 수 있는 격없는 대화가 오간 이후의 결과물이 바로 국방수권법 부수법안입니다. 정말 대통령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하냐, 대통령만 외교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국회거든요. 대통령과 함께 시민이, 국민이 움직여 주시고 거기에서 많이 배운 국회의원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의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의원 외교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에 의한 공공 외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문정인 특보님 같은 학계 중진 분들까지 이런 미국과 워싱턴 정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